안녕하세요. 가볍게 한입! 덕질은 진심으로 한입 덕질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반기 결산을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야는 영화, 드라마, 책, 기타 등등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떤 거 고르셨죠? 일단 제가 고른 상반기 영화는 테마록입니다. 일단 테마록이 뭐냐면 이후역 작가님의 책 테마록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해동밀교라는 또 산속에 숨겨진 절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이제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가 미친놈입니다. 본인 아들의 준우가 약간 예언에 나오는 특수한 아이인 거야. 그래서 그 얘까지 제물로 바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완전한 신의 기운을 얻겠다라는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얘를 막기 위해서 호법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파문당한 신부인 박윤규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박윤규가 해동밀교에 오고 동색의 원수를 갖겠다면서 막 돌아다니는 기공을 쓰는 이현암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걔도 막 돌아다니다가 어찌저찌 해동밀교에 같이 도착을 해버린 거죠. 이현암이랑 박윤규랑 호흡질이랑 나서서 그 교주를 물리친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다. 사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하츄핑. 그렇죠. 하츄핑. 요즘 하츄핑이고 예전에 보면 마당을 나오는 더 가면은 뭐 뽀로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우리나라 영화적으로 IP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소재 플러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점이 너무 좋았고, 근데 이게 또 구린 게 아니라 괜찮은 소재에 괜찮은 퀄리티로 나왔다, 이게 추천하는 이유고.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만 보면은 테마를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기도 나오고 현아미 같은 경우에는 태극패를 써요. 팔에 뭐가 있는 거야, 기운이 있어서 이 팔에 기운을 모은 다음에 때리는 거라서 물리적인 액션도 나와요. 그리고 신부니까 막 십자가 들고 막 주기도문 같은 걸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액션들이 많이 나와서 볼거리가 많다. 온 종교가 뭐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종교 대통합을 일어날 수 있다. 누가 봐도 괜찮은. 그리고 한국적인 느낌이 훨씬 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사실 나온 지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나왔어요. 20, 3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이번에 영화 나올 때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영화에 GS25가 나오고 캔커피가 나오고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디벨롭이 됐다. 그리고 시리즈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1편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막 시원하진 않아. 여지를 남겨놨구나.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다가 셋이서 딱 만나고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게 정말 기대가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많은 분들이 봐줘야겠죠? 이게 손익분기점이 5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넘었던 걸로 알거든요. 하지만 OTT가 있으니까 OTT에서 잘 되면 되니까. OTT 어디 나오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애니 퀄리티 작화 중요하잖아요. 완벽하다 정도는 아니에요. 그 막 윤규랑 현암이랑 그림체가 달라. 또 어떤 장면에서는 완전 잘 그려도 어떤 장면에서 약간 무너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돈적으로도 시간적으로 좀 쫓겨서 하느라 약간 좀 작화가 뭉개지는 게 있지만 보면서 막 나쁘다고는 딱히 안 들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하고 볼만하다. 근데 보면서 조금 이건 좀 그런데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교주가 미친놈이라고 했잖아요. 준우를 감금시켜놔요. 준우가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와가지고 내가 교주야 네 아빠야 막 이래. 정말 이건 찰센터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교주야 네 아빠야. 정답이 뭔데? 없어. 아빠요 하면은 교주잖아 라고 하고. 진짜야. 정말이야. 그러고 찰센터가 따는 거야? 아니야. 서로가 서로 패러디한 게 아니야? 이거를 먼저 이제 테마록이 제작되고 있었는데 찰센터가 그 해버린 거지. 그래서 테마록은 이거 우리 거였는데 이렇게 된 거. 진짜로? 서로가 서로 따라한 게 아니야? 정말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교주야 네 아빠야. 진짜로? 근데 교주잖아! 이렇게? 아버지입니다 하면 교주잖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테마록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다음 시리즈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제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어서 없는 것 중에 추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선택한 건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고요. 얘를 보게 된 거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성수에 있는 무비랜드라는 공간을 진짜 좋아합니다. 약간 공간 자체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걸 봐라 하면 일단 네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런 노동자 관련해서 토스랑 콜라보를 했던 기획으로 갔었던 영화예요. 그 중에 하나고 피노치 감독이 약간 이런 소수자들을 좀 많이 다룬대요. 영화에서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2016년에는 칸에서도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하자면 한 줄로 말했을 때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주인공인 다니엘 씨가 엄청 몫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뭔가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심장병이 걸려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관공서에 갔는데 관공서 사람들이 엄청 불친절해. 근데 이 사람들이 불친절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시스템이 뭐 이제 전산으로 해야 되고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들에 자꾸만 다니엘은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막 이렇게 된 거야.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참고 얘기를 하다가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력서를 내세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세요 라는 걸 했을 때 이력서도 막 손으로 자기 경력 이렇게 대충 쓰고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쓰고 직접 이렇게 뿌리러 다녀. 그러니까 다니엘은 진짜 구직 활동을 하긴 했거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증명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돈도 못 받고 이렇게 힘든 다니엘 상황과 또 이웃사촌에 KT라는 가족이 있어요. KT네는 아들, 딸, 그리고 미혼모 셋이서 사는데 사람들이랑 다니엘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를 막 이렇게 보완해주면서 살아가면서 KT가 결국에 중간에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몸을 팔거든? 다니엘이 그걸 알고 데리러 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막 나와. 그러면서 서로 엄청 자존심이 구겨지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이 다니엘이랑 KT가 어디를 갔는데 다니엘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을 가서 거기서 이 내가 사진을 넣어놓은 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 장면이 가장 회자되는 명장면인데 이 관공서 앞에 벽에다가 페인트로 쓰는 거야. 나는 내가 다니엘 블레이크고 나의 존엄성과 이런 거 내가 지킨다. 막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막 이렇게 환호해주는 장면이거든. 애초에 좀 다큐라는 장르를 좋아합니다. 제가 인생이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고 얘는 진짜 시간 내내 엄청 몰입해서 오랜만에 몰입해서 본 영화여서 꼭 말을 하고 싶었어요. 취지가 좋아서 그랬나 그런 공간 기획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때 무비랜드에서 새롭게 생긴 근로 계약서를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다. 토스를 통해서 이런 걸 하면서 이 영화들이 같이 큐레이션이 된 거였어가지고 뭔가 공간부터 시작해서 영상 끝까지의 이런 몰입도가 좋았다? 이건 다큐처럼 연출된 영화인 거지? 그치, 영화지.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세요. 그리고 무비랜드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 분야는요 정세랑 작가님의 설자한 불꽃을 쫓다입니다. 일단 이거는 설자한 시리즈고요. 설자한 시리즈의 두 번째 소설입니다. 역사 소설이자 추리 소설인데 설자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자예요 사실. 일단 배경이 통일신라고 그때 통일신라의 수도가 금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금성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한이라는 인물의 집안들이 싹 다 몸이 좀 허약해요. 그래서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오빠가 걔가 사실 자한인데 자한이라는 인물이 원래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승승장구를 해야 될 처지였는데 오빠가 죽으니까 자리가 텅 빈 거죠. 그 티오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큰 오빠가 너 어떻게 오빠 자리 튀어라고 할 수 있어? 큰 오빠가 너가 가라 라고 해서 이제 이 친구가 자은이가 돼서 당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부터 시작이 돼요. 목인곤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목인곤이 백제의 사람인데 백제가 신라한테 먹혔잖아요. 이 사람은 나라가 없는 거야. 당나라를 갔다 왔다고 나라가 없어. 은근슬쩍 이제 이 자은이한테 빌붙으면서 식계도로 본인이 들어가게 돼요. 왕의 명령을 받고 일하게 돼요, 자은이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또 사건들을 해결하는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정세랑 작가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그냥 정세랑 작가님이 만드는 이 세상이 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일단은 작가님이 이 작품을 좋아합니다. 작가님이 밀어주는 작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리즈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시리즈가 안 나올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작가님과 함께 설전 시리즈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추리 소설인데 신라를 배경으로 한다?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시리즈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추리 소설이다? 이런 것도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좋아할 책이고 인물 설정이 좀 흥미롭습니다. 신라 배경인데 여자가 남장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자은이가 셜록 홈즈라고 생각을 하면은 같이 다니는 목인곤이 왓슨 정도겠죠? 자기의 콤플렉스가 이제 백제 나라가 멸망했다. 내 나라는 망한 나라다. 약간 이런 콤플렉스도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 자한이나 인곤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1편보다 2편이 더 재밌거든요. 하지만 1편을 읽지 않으면 2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편은 무조건 읽고 2편을 읽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응원이 있어야 다음 시리즈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읽어주세요. 너무 다 관심이 필요한 작품들을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시리즈물을 좋아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고른 책을 소개해볼게요. 일단 제가 고른 책은 인생의 해상도라는 책인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책을 읽을 때 뭐 무조건 뭘 배워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소설에서도 배울 게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엄청 진로를 탐색하거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를 먼저 좀 얻고 싶다라는 강박이 좀 세지면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은 것 같고 제가 진로를 마케팅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유독 더 이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생의 해상도라는 책도 저자가 유병욱 님이세요. 그러니까 광고 관련해서 책을 벌써 이미 4번째 쓰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제가 뭔가 관심 있게 보는 마케터 분들이 다 처음 나오자마자 추천한 책이에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제일 끝에 있던 창작 부분이었어요. 인생의 해상도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뭔가 많이 알고 많이 접하고 많이 생각하고 느낄수록 해상도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저희 둘이 뭔가 한입덕질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거와 별개로 저는 제 취미가 뜨개여서 뜨개 하는 거를 막 이렇게 계정도 만들어서 올리고 사진도 찍고 이러고 있고 e스포츠를 좋아해서 e스포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서로 둘 다 덕후인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콘텐츠로 만들어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한테 좀 와닿는 내용들이 많겠다 싶어서 이 책을 고르기 전에도 한번 대충 흘리듯이 추천을 한번 한 적 있어요. 너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좀 와닿았던 문장은 퀄리티랑 결국 디테일의 합이기 때문이죠 라는 이 딱 한 문장이었는데 내가 이게 와닿던 이유는 진짜 딱 그냥 뜨개여서인 것 같긴 해. 사실 뭔가 이 뜨개라는 것도 저는 엄청 뭔가를 하나 만들려면 진짜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는 스피드하게 트렌드 되는 캐릭터를 만들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앞서갔다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고리즘을 타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 이게 왜 인기가 많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뭔가 계정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퀄리티를 높이려고 들이는 시간보다 차라리 조금 더 빨리빨리 소비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 이 문장을 받고 그래서 저는 그냥 결국에 디테일을 높이면서 시간을 쓰자라고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올려놓는 이렇게 이런 문장들처럼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뭐라도 만들어서 내보여라 세상에. 그러면 처음에는 반응이 없을지라도 누군가 그걸 보고 너한테 기회를 줄 거다라는 얘기가 엄청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추천하고 있어서 제 얘기만 하고 있긴 하지만 뜨개 계정 같은 경우도 아직 엄청 작은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플리마켓을 제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제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이게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이걸 또 나영이한테 접목을 해보자면 지금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도 사실 뭔가 이제 뭔가 있긴 하죠. 그쵸? 뭐가 엄청 수상한데? 뭔가 이제 좀 좋은 제안을 받아서 점점 더 커나가는 중이어서 지금 딱 저희 시점에 어울리는 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도 저희는 매우 바닥이 있긴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있는 거지. 네, 아직 하나도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마케팅이나 광고를 꿈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재밌게, 즐겁게 많은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책을 한 번 읽으면 마음에 드는 구절을 다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근데 진짜 역대급으로 분량이 엄청 길어서 그만큼 내가 세상을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많이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니까 추천드립니다. 인생의 해상도.